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울경 쪽 이쪽 사건 아니고 경기도 사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매각 사건이에요. 매각기일은 6월 3일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죠. 그죠? 의정부 지법 고양 지원 사건이고요. 그리고 고양시 일산 동구의 식사동의 위티시 블루밍 5단지 아파트입니다. 505동 18층 되고요. 감정가는 5억 3,400입니다. 5억 3,400인데 두 번이 유찰이 되다 보니까 감정가 대비 반값 49% 2억 6,166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재매각이라서 입찰보증금은 20% 준비하셔야 됩니다. 입찰보증금 보통 10%다 그죠? 그런데 재매각 사건은 법원에 따라 10%인 데도 있고 20%, 30%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항상 이렇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입찰보증금 잘못 넣어서 낙찰 1등하고도 무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작년 8월 달에 경매 1차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2차가 9월 25일 날 있었는데 그때 3명이나 입찰을 했었어요. 3명이 입찰을 해서 4억 5,600 얼마에 낙찰이 됐었던 1등 누군가 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했어요. 그리고 차순위, 그 당시 차순위 금액 보니까 4억 700 얼마예요. 이 차이가 나서 미납을 했나?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 한번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소유자 겸 채무자, 소유자 겸 채무자가 개인이 아니고 법인입니다. 법인이고요. 그리고 채권자, 경매 신청한 채권자는 신땡땡외 54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에요. 채권자가. 자, 아시겠죠? 소유자 겸 채무자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 회사죠. 기업이에요. 그리고 채권자는 55명입니다. 임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역시나 그렇더라고요. 같이 보죠. 등기부. 등기부 보니까 2012년 2월 29일 날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2012년 2월 29일 날. 그리고 2018년 4월 2일 날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서요. 그래서 2018년 4월 2일에 가압류가 그죠? 우리 말소기준 등기될 수 있는 게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6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압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압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이에요. 그 이후에 압류, 가압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14일 날 강제경매가 들어옵니다. 신땡땡외 54명 해서 여기서 강제경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압류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튼 이 등기부에서 우리가 말소기준 등기는 2018년 4월 2일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 날짜보다 앞서는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있느냐라는 게 관점이죠. 자, 봅시다. 보니까 임차인 현황에 보니까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 전입도 했고 확정도 받았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입 날짜는 2014년 12월 5일이에요. 그리고 확정도 3일 있다가 받았고요.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19년 2월 7일까지예요. 2018년 11월 30일 일찍 했습니다. 법원에서 안내하자마자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증금은 4억 1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보면은 전입 날짜가 2014년이고 우리가 찾아낸 아까 등기부에서 본 말소기준 등기는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그죠? 자, 이 사람이 이제 확정도 받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배당을 해주겠죠. 배당을 해주고 그리고는 남는 금액 만약에 배당을 4억 1천을 다 받으면 자기가 받을 돈을 다 받으면 되는데 다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미배당 금액은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해보고 다 못 받는데 그러면은 남는 금액은 인수해야 하니까 얼마를 인수해야 하는 거지? 라는 계산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임차인 보증금이 4억 1천이라고 했습니다. 4억 1천 중에서
3천만 원은 2016년 12월 5일 날 증액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확정일자는 2016년 바로 그 다음날 12월 6일이다 라고 했어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됐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임차인이 들어갑니다. 2014년 12월 5일. 2014년 12월 5일 날 처음에는 4억 천이 아니었어요. 그죠? 4억 천 내서 3천만 원은 나중에 된 거니까 처음에는 뭐죠? 3억 8천이에요. 그러면 3억 8천을 배당받고 그리고 그 다음 증액된 것도 2016년이죠. 12월. 그죠? 그럼 여기 3천만 원 또 그죠? 배당받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어떤 금액에 돈에 있어서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금액에 낙찰이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 배당을 합니까? 경매 비용 빼고 그리고는 세금, 그죠? 당해세, 그리고 일반 세금 같은 경우에도 법정 일자가 빠른 거는 먼저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 있으면 최우선 변제 나가죠. 여기는 소액 임차인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대부분 여기서 그 다음에 생각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임금 부분을 생각을 못합니다.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 나가는 거하고 그 임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3개월분 뭐 이런 거 그게 다 같은 동순이에요. 처음에 공부할 땐 아는데 그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겁니다. 거기서 여기도 사고가 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경매 비용 나가고 세금 나가고 선순위 임차인은 없지만은 뭐요? 임금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나가게 되는 거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뭐죠? 이런 그 뭐 선순위 임차인 이 배당들이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강제 경매 들어온 아까 55명 했잖아요. 그리고 소유주 자체도 기업이에요. 그죠? 법인입니다. 자, 법인 같은 경우에 또 세금도 많을 수 있겠죠. 예, 여기 해당 요 법인의 직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관련 정보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관련 사건이 임금이다 하고 나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어쩌고저쩌고 지급명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못 받아서 경매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그걸 모르면은 이 임금에 대한 걸 모르면은 경매를 어설프게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이거 위에서 받고 뭐 지금 금액으로 봐서 이 사람 4억 천이고 그 다음 막 가압류들도 있고 막 이런데 이거는 뭐 무익료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 경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무익료 되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내려가면 최저가 지금 현재 최저가 많이 내려가 있잖아요. 최저가가 내려가면 위에서 다 못 받으니까 밑에 여기 원래 이게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여기 다 받고 그리고 남는 게 있으면 가압류 여기서부터 해서 안분 배당으로 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못 받으니까 당연히 여기 갈 게 없죠. 강제 경매 쪽에, 그죠? 가압류 쪽에.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가 진행이 안 되는 무익료로 해서 기각이 되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진행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 이 강제 경매의 내용은 뭐냐면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죠?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저희 아까 같이 찾았죠. 가압류 2018년 4월 2일에 가압류가 최선순위 설정 등기 그러니까 말소기준 등기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있다. 임차인이 2014년부터다. 보증금은 4억 천이다. 그랬어요. 전입신고 당연히 2014년도에 했고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고 보증금 4억 1천, 4억 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2016년도에 증액된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비고란에 보면은 지금 이게 대지권 미등기이긴 하지만은 대지권 있다 했어요. 법원에서 대지권 있다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재매각이니까 매수 신청 보증금은 20%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늘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여기 문건 송달 내역입니다. 문건 송달 내역 보니까 이거 낙찰 받고 잔금 미납에서 나온 재매각 사건이죠. 2019년 10월 7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제출했어요. 열람 및 복사 신청 해가지고 나름 서류를 받겠죠. 그리고 10월 7일 날 그리고는 10월 8일 날 그 다음 날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뭐죠? 처음에 이거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 나기 전에는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일주일 지나서 매각허가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매각허가를 하지 말라고 이의신청서를 나름대로 제출한 모양입니다. 근데 뭐 자기가 권리분석을 잘못한 걸 이의신청서 제출한다고 받아주겠습니까? 그죠? 이의신청서 제출하고 또 열람 및 복사 신청하고 그러면서 고개 갸웃갸웃하면서 속이 많이 썩었겠다. 그죠? 입찰보증금 날리는구나. 그러고 할 만큼 해보자 하고 그냥 그냥 믿자 본전 그러고는 이의신청서는 제출한 겁니다. 배당표 보겠습니다. 배당표 보니까 지금 현재 최저가가 2억 6,166만 원입니다. 전 경매 보증금이 3,700 얼마가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 날린 거요. 요거 두 개 합합니다. 요거 두 개 합하면은 3억 얼마가 되죠. 자, 여기서 경매 비용을 뺍니다. 300 얼마를 빼요. 자, 그렇게 하면은 뭐죠? 실제 배당할 금액이 얼마, 아까 3억 얼마가 아니군요. 2억 9,800 얼마 되는군요. 거기서 경매 비용 약 400만원 빼면 실제 배당할 금액은 2억 9,500 얼마예요. 자, 여기서 세무서 압류들이 있습니다. 그죠?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법정길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세무서도 있고 강남구도 있고 고양시도 있습니다. 이 금액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 첫 번째는 3억 8천 그리고 나서 나중에 2년 뒤에 증액한 것도 3천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억 8천 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압류 들어온 거 있고 증액한 거 있고 뭐 있고 막 그래요. 어쨌건 간에 그러면은 요 세금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8,400 얼마 그리고 나서 증액한 거 3천만원 합하면 1억 1,400 얼마를 1억 1,400 얼마를 인수하는 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우리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 먼저 해주는 거 있죠. 그거랑 임금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동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문가 의견에서 저희 보는 옥션 사이트에서 너무나 조리 있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제가 성격 급해서 좀 조리가 없을 때가 있어서 요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교부 청구 금액 중에서 교부 청구 금액이란 것은 관공서, 그죠? 관공서, 세무서 이런 데서 뭐죠? 그 세금 달라고 체납된 거 있다고 청구 들어오는 거죠. 자, 당해세가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고, 그렇죠. 당해세. 이로 인해서 매수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거 세금 생각 안 했는데도 1억 1,400 얼마예요. 세금이 있어버리면은 뭐죠? 여기서 가져가 버리면은 이게 더 그죠? 뭡니까? 미배당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 금액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기 예상 배당표상 강제경매 채권자의 채권 금액이 있습니다. 경매 신청한 사람이 채권이 어떤 채권이냐? 근로기준법상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금 채권인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했어요. 이 금액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찰권 같은 이 경매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은 입찰했으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죠? 얼마를 인수하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나온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경매권에서도 이렇게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경매 신청을 했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이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해요. 아예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그 금액만 4억 1천만 원만 우리가 인수를 하면 되겠죠. 4억 1천을 인수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설프게 이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앞에서 배당되고 자기 배당을 얼마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1억을 받을 수 있을지 2억을 받을 수 있을지 5천을 인수를 받을지 뭐 배당받을지 알 수 없어요. 배당 금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배당 금액도 불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입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월 3일 날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3일 날 진행한다고 하고 열심히 다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영상 올리기 위해서 지금 4월 30일 초파일 날 저녁에 6시 반쯤 지금 이걸 이제 찍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요거 뭐 3명이 그 당시에 입찰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가? 뭐 내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안 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왜 처음에 책을 보거나 경매학원 가거나 그러면 배당 순위표 아시죠?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